실제로 저희 요즘 국내 대학교의 외국인 재학생 수가 2024년 기준으로 20%가 넘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졸업한 외국인들이 이제 저희와 같은 직장에 들어오게 될 가능성이 들어올 있죠. 이 시기가 얼마 안 남은 거죠. 조직 개발에 신화를 갖는다. 쿠파 오디세이가 함께합니다. 와! 골프스윙. 나이스샷. 네, 벌써 오디세이가 30화를 맞이했습니다. 와, 나이스샷. 네, 함께 축하해주세요. 이 정도 오디세이 이거 다 들으셨으면 제가 봤을 때 조직 개발 이제 좀 제대로 안다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많이 참고가 되었기를 기대합니다. 네. 오늘 다룰 이슈는 바로 우리 조직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 많은데 도대체 이 다른 것 어디까지 포용해 줘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다뤄보려고 해요. 네, 고민스러운 일이겠네요. 그쵸? 네. 우선은 조직은 워낙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르다는 것은 이전과 크게 다를 게 없을 것 같은데요. 요즘에 사실 특히나 좀 이슈인 것 같아요. 도대체 다른 것을 어디까지 우리가 받아줘야 되냐, 조직 안에서. 이렇게 최근 들어서 이 다름에 대한 이슈가 커진 이유가 또 있을까요? 그러게요. 그게 이제 세상의 변화인데 우선 다름이 옛날에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서 다름이 더 많아졌다가 하나 있어요. 일단 사회가 많아졌다. 되게 다변화됐기 때문에 뭐 전공도 많아지고 옛날에는 다 농사 짓는 사람이었는데 되게 산업도 매우 세분화되고 그러다 보니 학과도 많아지고 그런 이제 다양성이 많이 넓어졌다 이런 게 하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는 옛날에는 그 다양성을 이제 연장자나 권력자가 이렇게 누르고 통제했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누르고 통제하면 저에게 자유를 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그게 더 이슈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럼 두 가지 이유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약간 세모가 조직에 들어가면 동그라미가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예전에는. 그래서 다 깎아가지고 그 회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는데 요즘은 사실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뭐 저 같은 경우를 보면 이렇게 모란정이 돌맞아서 둥글둥글해졌습니다. 그러면 이 조직에서 다름을 뭐 포용하면 좋은 점도 있긴 할 텐데 또 다 포용하기에는 또 어려움이 있다 보니 이런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포용하는 거에 더 신경을 써야 되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불편하죠. 이게 다름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걸 활용하는 기술이 부족하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다름 여기까지 어떻게 수용합니까? 이제 이런 거부감들이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조직에서 우리가 흔하게 경험하는 다름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다름은 우선 성별, 나이, 뭐 학력, 출신, 전공 이런 것들이 되게 다 다른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뭐 체형도 다르고 피부색도 다르고 여러 가지 다양한 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타고난 다름, 그다음에 나중에 자기가 배우고 학습해서 달라진 것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도 있겠죠. 그런 다른 것들이 있는데 그 다름은 일단 불편합니다. 우린 유유상종이라고 그랬잖아요. 비슷한 사람들끼리 있으면 좋아하고 되게 편안함을 느끼게 되죠. 문제는 왜 그러면 다양성을 그렇게 추구하게 됐는가? 다를 때만 서로에게 도움이 됩니다. Diversity breeds complementarity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다양성은 보완을 낳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직을 만들어서 일을 하려면 한 분야나 또는 한 가지 지식만 가지고 조직을 꾸려나가기 어려울 테니까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의 아이디어, 그들의 지식, 경험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죠. 근데 그 다름 자체는 매우 불편하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거부하고 또 왕따시키려고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네, 실제로 무언가 회의 장면을 생각해 봤을 때 나랑 다른 의견이 나왔을 때 1차로 드는 감정이 쟤는 틀렸어. 불편하다. 기분이 상하는. 그렇죠. 거기가 딱 막히다 보니까 더 나아가지를 못하는 그런 회의 장면을 많이들 경험하셨을 거예요. 아마 쿠가 얘기하신 게 그런 것들 때문에도 다름을 좀 포용해야 된다라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MG 하는 것도 그 다름의 불편에서 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꼰대, MG 이렇게 서로 갈라서 있잖아요. 그게 다 불편하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겠죠. 그러면 조직에서 여기까지는 그래도 포용을 해야 될 것 같다. 또 이거는
포용의 범위와 좀 벗어나는 것 같다. 이런 네. 기준을 사실 명확히 긋기는 어렵겠지만 네. 쿠가 생각했었을 때는 조직 개발을 하시는 분들 혹은 리더라면은 요 정도까지는 그래도 포용하게 조직을 좀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좀 기준이 되는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목적과 전략을 살펴봐야 되겠죠. 네. 조직이 원래 추구하고자 하는 거에 도움되느냐 아니냐를 봐야 되는데, 예를 들면 성별 가지고 편견이 생겨서 성별 따라서 뭐 남자가 더 일을 잘한다 라든지 또는 여자가 아니요 더 잘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평등은 사실 법으로까지 정해서 네, 보호하고 맞아요. 있는 네. 셈이죠. 그래서 조직의 목적과 전략에 잘 부합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 근데 만약에 혐오와 같은 것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뭐 동성애에 관한 혐오라든지 또는 장애인에 대한 혐오라든지 그다음에 학력이 낮은 사람에 대한 혐오라든지 가난한 사람에 대한 혐오라든지 이런 것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다양성에 대한 배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네. 그럼 조직에서 우리가 이런 혐오나 배제, 은근히 왕따시키는 거, 낙인시키는 거, 이런 문화가 있는지를 아는 것이 사실 그 출발점일 것 같은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거를 확인하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렵죠. 우리가 그러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대체로 이게 배제할 때 배제를 하는 주체가 주류에 있는 사람들이 가능성이 많거든요. 네. 그럼 자기끼리 똘똘 뭉쳐서 그 주류가 다수일 수도 있고 또는 소수라면 되게 자원을 가진 사람이 네. 주류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자신들은 그렇게 배제시키는 게 자기에게 유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그게 뭔가 잘못되어 가는 줄도 모르고 그런 네. 그 양상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죠. 특히나 리더라면은 우리 팀에 혹은 우리 부서에 이런 문화가 존재하는 건 아닌가라는 거에서 좀 민감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쿠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그런 기류가 있는지 이런 걸 좀 확인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서로를 비난하거나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발언. 이게 발언. 크죠. 네. 그래서 누구는 뭐 이만저만해서 뭐 나빠요, 해서 뭐 싫어요, 이런 부정적인 표현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네. 그럼 그건 뭐냐면 그를 이해하려 하거나 그를 내가 도우려 하거나 또는 다양하니까 그로부터 배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게 아닌 거잖아요. 네. 배제하고 싶고 뭔가 그를 멀리하고 싶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건 매우 위험한 신호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그럼 그런 발언이 일하는 공간에서 나올 때 리더라면은 어떤 개입을 하면 좋을까요? 근데 그 사람이 주는 도움이 뭔지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죠. 네네. 네. 그래서 다를 때만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철학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그 사람이 불편하게, 당장 다르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같이 있으면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죠. 네. 그런데 여성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보게 하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볼 때는 약점이 보이니까 싫고 또 불편하고 그럴 수 있는데 반대편에 있는 걸 보게 하는 리더의 퀘스천, 이런 것이 중요하겠죠. 저도 같이 일하는 팀원들이 딱 두 그룹으로 좀 나뉘거든요. 네. 한 그룹은 조금 진정성 있게 일을 하자 주의고, 한 그룹은 효율적이게 일을 하자 이 주의예요. 네. 그래서 이 두 그룹이 얘기를 하다 보면은 두 가지를 다 챙기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진정성도 챙기고 효율도 챙기고.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불편하지만 얘기를 나누다 보면 더 좋은 네, 방안을 맞아요. 저희가 찾게 되는 경험을 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양성이 이제 실제로 효과가 있느냐는 많은 연구 결과가 조직에 도움이 된다라고 이미 연구가 거의 풍부하게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찌하여 그게 도움이 됩니까?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하나는 정보적으로 다양한 백그라운드, 다양한 출신, 그런 사람들이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자동차 회사가 있다. 그러면 여성이 있고 남성이 있으면 여성의 입장에서 차량을 대하는 관점, 남성의 입장에서 차량을 대하는 관점이 굉장히 다를 네.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제품을 설계한다거나 제품을 홍보할 때 되게 좋은 아이디어를 서로 공유해서 더 효과적인 걸 할 수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조직에서는 그런 정보가 다양해진다라는 점을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 다양성을 품어줄 때, 소위 포용을 해주었을 때 사람들은 소속감을 더 느낀다. 네. 그리고 내가 동료로부터 그런 소속감이 이제 견고하게 되면, 내가 동료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구나. 나는 여러 사람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으니까
내가 여기 있는 게 안전해. 이제 이런 마음을 먹게 될 거잖아요. 네. 그러면 조직에 더 몰입해서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조직의 네. 성과로 이어진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실제로 저희 요즘 국내 대학교의 외국인 재학생 수가 네. 2024년 기준으로 20%가 넘었다고 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졸업한 외국인들이 이제 저희와 같은 직장에 들어오게 될 가능성이 들어올 있죠. 이 네. 시기가 얼마 안 남은 거죠. 네, 네, 네. 네, 그래서 이런 인종이나 문화의 다양성이 많아지는 것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맞아요. 이 다양성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포용을 하는 것을 좀 미리 좀 연습을 하고 네, 그런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조직 문화가 진짜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조직 문화를 좀 이끌어가는 분들, 뭐 조직 네. 문화 담당자라든지 이런 분들도 이 다양성, 포용에 대한 게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떤 좀 팁을 드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다양성에 관하여 담당자가 조금은 이렇게 공부를 할 필요가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진짜로 다양성이 조직에 도움되는 거 맞아? 네. 이 퀘스천이 생기잖아요. 네. 이거 불편하고 까다로운 것밖에 아니잖아요. 이거 비용을 유발시키는 것이 아니겠어?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겉으로는 흉내를 내고 속으로는 다양성에 관한 정책을 만들어내지 않겠죠. 아, 네. 네.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공부를 해서 진짜 다양성이야말로 우리 회사의 자산이겠구나 라고 하는 인식을 갖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러면 이 담당자가 매우 다양한 방식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포용하는 그런 정책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례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요즘 뭐 찾아보면 쉽게 알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조직에 도입을 한다면 그러면 조직 문화가 자연스럽게 포용의 문화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네. 뭔가 아직은 우리 회사에 좀 이른 이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생각해보면 엄청 많은 다양성 이슈를 경험하고 있으실 거고 맞습니다. 앞으로는 더 많이 그런 이슈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조직에서 이렇게 많은 다름이 있다라는 건 그만큼 정보가 다양하다라고 우리가 인식하는 것 네. 그리고 그런 다양성이 잘 존중됐을 때 퍼포먼스가 난다는 것 네. 네, 요것들을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조직 개발의 신화를 만든다. 나이스. 네, 오디세이 다음 에피소드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와.